오늘은 2023년 새해 들어 보름이 지나 벌써 1월 16일이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섣달 25의 날입니다. 그리고 일진으로는 이민년 개축월 갑술일로 간목일간은 바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부터는 태어난 월에 따라서 계묘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당연히 태어난 월은 음력 기준으로 양력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본문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보태자면은 이 강의는 사주 8글자 중에서 태어난 월 하나만을 택하여 계묘년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이기에 단지 참고용으로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시의 사주명리 394강으로 음력 1월 정월달에 태어난 사람의 2023년 계묘년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음력으로 1월생 즉 정월생입니다. 정월달에 난 사람의 계묘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394강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음력 즉 정월달에 난 사람 1월생의 2023년 계묘년의 정강과 지지를 첨부해 놓은 표입니다. 우선 계묘년의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행으로 살펴본다면 천간의 개수는 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고 그리고 또 지지의 묘는 목으로서 나무에 해당합니다. 표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을 좀 더 면밀히 분류해 보면은 임목을 건목이라 하고 이 묘목을 섭목이라 합니다. 이는 을목 자체는 물을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목인 묘목에 하늘에서 비가 계속하여 내린다면 병화인 태양을 보지 못하여 나무가 튼실해질 수 없어 웃자라거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일 경우는 개수가 편인으로 작용하여 자식에게 사랑을 제대로 줄 수 없거나 오히려 지나친 경우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묘년을 겉으로만 보면은 수생목으로 구성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안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습함이 과하여 부작용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월생이라면 정월달에 난 사람, 1월달에 난 사람이라면 이 개수는 임목으로 향하기 때문에 편인으로서의 그 폐해는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해질 수 있기에 판단력에 착오가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 있기에 경계는 반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력 1월에 태어난 사람으로 계묘년의 운세를 좀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합니다. 앞장에서는 행운의 계묘년을 수생목으로 단지 비를 맞고 자라는 나무로 논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은 자수가 되며 흑색이기에 이 개수를 자시의 한밤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묘목은 나무가 아닌 꽃으로 표현하여서 이 계묘는 밤의 꽃, 즉 야화가 성하는 한 해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계묘는 야화로서 일반성을 가지고 성하는 것이 아니라 야화로서 특수성이 있고 또 특화된 것이 성하는 해임을 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묘는 도화입니다. 이 도화는 자기의 것을 내보이려 하는 것이며 이 묘는
왕지의 하나입니다. 이 왕지는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는 잘 어울리지만은 그러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는 극히 한정적으로 물건이나 사람도 익히 알고 있는 것만을 인용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월에 태어난 명주는 어둠을 떨쳐 깨어나 움직여야 하는 역마성이기에 계묘의 도화나 그리고 야화나 도화나 왕지, 어둠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으로 인월생은 이질적인 계묘와는 소통할 수 없기에 허탈과 허무에 빠지기 쉬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개수를 박쥐로 나타내어서 논해 보도록 합니다. 이 박쥐는 땅에서는 지지만은 그러나 표유로서 공중을 나를 수 있는 특기를 가진 유일한 이중성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박쥐는 어두운 동굴이 자기의 안식처이지만은 그러나 계묘년의 박쥐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상태에 있는 것이며 또 동굴 밖에 있기에 시력이 약하여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묘년은 이질적인 거주지와 그리고 약한 시력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기에 판단력이 흐려져 불안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묘년은 단순한 수생목으로만 인성의 해로서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만이 아니며 또 야화 외에 또 다른 의미인 판단력 부재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월생이라면은 높고 낮으며 또 실하고 약한 곳에 매달려 있기에 즉 범위가 넓은 것으로서 갈 곳의 방향이 더욱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인월생이 계묘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오행을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인월생 계묘년에는 지금까지의 거처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문다는 의미로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니 직장인이라면 전직이나 이직이 있을 수 있고 또 남녀는 혼인을 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가정에는 이동수, 이사수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월생의 일월과 그리고 계묘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음력 1월은 아직은 이른 봄으로서 먼 산에는 잔설이 남아 있기에 봄은 왔지만은 봄이 아닌 춘래 불사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계묘년의 개수는 차가운 빗물일 수도 있고 또 진눈깨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해당하여도 진눈깨비에 해당하여도 아직은 묘목에게는 이른 것입니다. 임목의 계묘는 조춘의 따스함과 잔설의 한기가 아직은 함께하기에 몽우리를 터뜨리기 위하여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월생은 계묘년에는 본격적인 것이 시작되기 전 계획하고 입안하고 설계하면서 준비하는 시기로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월생으로서 계묘년을 지나면은 갑진년을 맞는다면은 밖으로 뛰쳐나가 마음껏 활동을 개시하여 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명리를 계절학으로 규정짓는 것은 월지를 기준함에 그 의의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서도 대소의 길흉을 논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는 계절이라도
덜머리에 접어드는 초기와 그리고 중기와 말기인 종기에 따라서 세분하여 달리 해석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월을 띠에 대입하여 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월은 인신사의 역마성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역마 중에서도 가장 빠른 특징이 있는데 계묘년에는 개수의 발목이 잡히게 되어서 속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조금은 쉬어가면서 재정비하여 완급을 조절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음력 1월생 대부분은 부지런한 사람이며 걸음을 걸어도 빠른 걸음이며 생각의 두뇌도 빠른 사람으로 신속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1월생이라면은 계묘년 1월생으로서 계묘년이면은 목일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은과 동시에 준비가 완벽한 것으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화일간이라면 도약을 위하여서 완벽히 채비를 갖추는 한 해이며 정화일간이라면 때로는 일거리에서 방해 요인이 나타나거나 배우자와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음 해를 위한 도약의 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토일간에게는 여연의 인연이 따르기도 하고 재택에 대한 방편과 금전적 수입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금일간에게도 지출도 있지만은 경금일간에게는 지출도 있지만은 수입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며 역시 인연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인계수 일간에게는 교토 삼굴의 지혜가 열릴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의 성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태기와 그리고 자녀의 입신을 기대할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94강으로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서 1월생 정월달에 난 사람의 2023년 계묘년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